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베트남 팀 경기랑 경기한 영상을 다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. 우선은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은 잘 잡혀가는 것 같고,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각자가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 게 좀 더 발전적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오늘은 좀 디테일한 것들을 많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디테일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거 한번 얘기하고, 그 다음에 수비, 미들, 공격을 나눠서 영상을 또 따로따로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, 수비 대형에 관해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전반에서 후반 넘어가기 전에 하프타임 때 얘기하면서 수비 대형을 좀 더 가다듬는 시간이 있었어서, 그 시간 이후에 좀 더 후반전에는 저희가 좋은 대형으로 서 있었는데, 이제 나쁜 대형의 예시가 어떤 건지, 그리고 좋은 대형의 예시가 어떤 건지, 그리고 이제 대형을 잘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저희가 발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,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이게 전반전에 나온 상황이에요.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, 여기서 얘가 볼 잡고 이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근데 이제 이쪽으로 볼이, 그러니까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볼이 이쪽으로 와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좀 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쪽 안쪽으로 더 땡겨와서,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형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,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친구가 너무 이 볼을 받았을 때 프리한 상황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 원인이 뭐냐면, 물론 여기 이제 공격수 둘이, 예를 들어 한 명이 맞고 한 명이 맞고, 이 가운데로 들어오는 볼을 막아줘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으면 이 사람은 조금 더 내려서서 이렇게 볼 가는 건 괜찮아요. 근데 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볼이 전진된 상황에서 이 사람이 돌아서 패스를 마음껏 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오히려 더 위험하니까, 이쪽으로 가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되, 이 사람이 위쪽에서 수비를 하면 이 사람이 대각선 밑에서 막아줘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까지 땡겨서 여기랑 간격을 어느 정도 좁히고 여기를 이제 의식하고 있는데, 여기 있는 미드필더가 이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이런 식으로 땡겨오고, 그 다음에 여기 윙 같은 경우도 여기 라인을 맞춰서 이렇게 내려와 줬어야 돼요, 더 안쪽으로. 그러니까 이 대형이 잘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볼이 진행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, 얘가 받았죠.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볼이 가서 이 사람이 이제 좀 더 프리한 상황이 나왔어요. 그래서 이게 수비가 여기서부터 이제 수비가 잘 이루어져야지 수비수들이 좀 더 수비하기가 편한데, 미드필더랑 지금 수비서 라인 간격이 너무 가깝고 굳이 이렇게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. 사실 얘네 둘이가 이렇게 가까이 서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저 친구들한테 마이너스인데, 우리가 굳이 이것들을 붙어가지고 두 명이 수비를 하겠다고 같이 붙어주니까 오히려 이 공간이 프리한 공간이 됐고, 지금 이제 사이드로 공이 가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아무런 수비적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윙에서,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돌아서서 뒷공간 때려놓고 수비수들 다 같이 이제 뛰어내려가서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. 그러니까 이게 대형을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미들 공간에서 우리가 한 명, 두 명 이런 사람들을 프리하게 놔뒀을 때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. 계속 뒷공간을 맞게 되는. 그래서 절대 상대가 이 가운데 공간에서 여유를 가지고 패스를 할 수 있는 시간적 그런 여유를 주면 안 되는데, 뭔가 압박감이 있거나 그런 상황에 놓여져야 되는데, 저희가 이제 잘못 서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어요. 그래서 후반전에 가서 이제 좀 더 잘 된 것들을 볼 텐데, 첫 번째로 이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, 이건 이제 기본이에요. 자, 보세요. 이쪽이 공격으로 시작하는, 베트남 팀이 공격으로 시작하고 우리가 수비로 시작하는데, 보면은 공격하는 것처럼 라인으로 너무 가 있어요, 사이드들. 이 사람들이 여기 있었어야 돼요, 여기. 그리고 여기도 여기. 그래서 이 간격을 좁혀서 서 있어야 되는데, 경필 형님도 지금 너무 사이드로 갔고,
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간을 좁혀서 수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작하기 전에 다들 어디 서 있냐면 보세요. 이 사람보다 더 바깥으로 서 있어. 이건 공격할 때나 이렇게 서 있는 거지.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스탠스가 우리가 수비할 때랑 공격할 때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그런 위치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이런 기본이 잘 잡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좀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예시라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뛰면서 좀 더 이제 제가 뭐 좁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들어오거든요. 보면 사이드 들어오고 지금 이 정도로 좁혀 있었어야 돼요. 이 정도로.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미드필더 라인이 좀 더 올라와서 이 정도에서, 그러니까 수비랑 너무 가깝고 공격이랑 너무 머니까 이 간격이 미드필더들이 좀 더 올라와주고 수비수들도 라인이 이렇게 형성한 상태에서 만약에 필요하면 더 올리고 수비수 라인도 더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컴팩트하게 설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긴 하고,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비수 대형을 서 있으니까 상대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여기서 볼을 잡는다고 해도 볼 줄 데가 없는 사이드밖에 없는 거예요. 사이드밖에. 여기 안으로는 이제 볼을 못 넣잖아. 얘도 못 주고 얘도 못 주고 뭐 얘도 이제 못 줄 거고 얘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패스 주기가 쉽지 않은 거죠. 그래서 이 후반 초반에 보면은 베트남 팀 애들이 뭐 실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그냥 롱볼 때리다가 뺏겨가지고 저희가 다시 공격을 하게 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. 그래서 대형을 잘 서 있으면 상대가 공격으로 풀어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좋은 대형을 갖춘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 보세요. 이렇게 서 있으니까 상대가 쉽사리 볼을 줄 데가 없어요. 뭐 여기 정도, 그 다음에 뭐 여기, 그리고 얘도 이제 뭐 붙어 있으니까 쉽지 않고 못 받고 여기 뭐 롱볼 때리면 받을 수 있지만 롱볼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 수비가 걷는다고 봐야 되고,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상대가 진행을 하긴 하는데 쉽지 않은 거죠. 볼 돌리기가 쉽지 않아. 3대 입장에서 봤을 때 없어요. 줄 데가 없어. 이걸 지금 이 볼 가진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. 줄 데가 없어. 그러니까 이렇게 미스가 나고 결국 저희가 볼을 금방 찾아오죠. 아무것도 안 했어. 우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기만 했는데 사실 상대가 볼을 갖다 주는 셈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만 잘 서 있어도 저희가 쉽게 볼을 가지고 올 수 있다. 수비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42분 20초 이때도 이제 보면 잘 서 있어요. 지금 볼 이쪽 기준으로 와서 라인에 이렇게 많이 치우쳐주고 여기도 지금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잘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데,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이 공간으로 패스가 일단 쉽게 들어온 게 첫 번째로 아쉽고, 여기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서 있었어야 되냐면 라인으로 가는 패스보다 가운데 있는 쪽 들어오는 패스를 먼저 들어와서 막아주고 이렇게 수비를 갔어야 돼요.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뭐가 아쉽냐면 이 사람을 막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대형을 잘 서 있어도 가끔 이렇게 패스가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있어. 근데 그렇게 패스가 들어왔을 때 내가 이 사람을 공이오면 바로 압박을 가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이 사람을 그냥 프리하게 놔둔 거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깐에 있는 여유, 그 순간의 여유로 이렇게 상대 에이스한테 볼이 전달되고 여기서부터 그러면 사실상 여기 거의 1대1 상황을 맞아버리는 거죠. 그래서 뭐 오준호 목사님이 결과적으로 수비를 잘했지만 상대를 이렇게 단 1초라도 잠깐 이렇게 프리하게 놔두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. 뭐 뒷공간이라도 맞았으면 바로 뭐 골이 날 수 있는. 그래서 이 미드 지역에서 우리가 상대가 쉽게 플레이하지 못하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수비를 붙어줘야 되는데 이런 걸 놓친 게 조금 아쉬운 것 같고,
그 다음에 이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공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 중심 이동이 있어야 돼요. 공이 이제 뭐 이렇게 가운데 있을 때는 가운데 서 있지만 지금 보면 이제 볼이 사이드로 갔어. 그러면 다 같이 땡겨 왔어야 돼. 땡겨 왔어야 돼요. 여기도 이렇게 가듯이 이 천지도 여기 이렇게 이제 붙고 땡겨 왔어야 돼. 땡겨 왔어야 돼. 여기까지. 미리 여기 지금 뛰고 있었어야 돼. 근데 안 와. 안 땡겨. 안 땡겨 와. 대형은 잘 서 있는데 이 대형이 공이 여기까지 왔으면 좀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 있었어야 돼요.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좀 더 이쪽으로 치우쳐서. 근데 그렇게 안 서 있는 게 조금 아쉽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생기죠. 그래서 대형이 조금 늦게 움직인 게 아쉬워요. 이거는 뭐 결론적으로 크게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진 장면은 아닌데 미리 땡겨와서 수비를 하고 있었으면은 더 좋았다. 그래서 공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에 따라서 대형도 같이 이쪽으로 오고 공이 저쪽으로 가는 거에 따라서 대형도 이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항상 인지하시고,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함께 조금씩 한 두세 발짝씩만 잘 움직여주면 수비에 큰 힘 들이지 않고 우리가 수비할 수 있어요. 지금 우리가 계속 체력이 빠지는 거는 미들 지역에서 그냥 상대가 너무 프리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뒷공간으로 킥을 때려놓고 수비랑 경험을 시키니까 이제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체력이 다 빠지거든요.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미들 지역에서 촘촘하게, 전체적인 대응이 좀 더 촘촘하게 쓰고, 그 다음에 이 특히나 미들 지역에 볼 들어왔을 때는 압박 강하게 가지고,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축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, 이게 그 7대7 수비할 때도 저희가 내가 누구 막을 건지를 잘 얘기하라 뭐 이런 거를 되게 강조했었는데, 여기도 지금 보면 스로인을 하는 상황이에요. 그럼 스로인은 사실상 볼을 여기서 여기까지 보낼 수가 없단 말이죠.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.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이쪽 내에 이렇게 서서 수비를 했었어야 되는데, 첫 번째로 스로인 하는 쪽에 공간이 너무 많았어. 우리가 안 갔어.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여기 뛰어가는데 막으러 왔었어요, 누군가가. 근데 이제 공만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. 그러니까 뭐 쉽게 볼 잡고 다시 볼 주고, 물론 이게 결론적으로는 뭐 업사이드지만 어쨌든 이게 사람을 빨리빨리 내가 누구 막을 건지를 견제해서 상대가 쉽게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 해줘야 되는데, 우리가 이런 아직 수비할 때 콜플레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. 빨리빨리 정신 차리고 공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막아야 되는지를 항상 체크하고 있어야 되는데, 이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래서 일단 스로인 하면은 스로인 하는 쪽에 더 치우쳐서 많이 촘촘하게 서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누구를 막을 건지 이런 거를 확실하게 콜을 해서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피드백이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